빠른 전파 속도와 확산으로 인해 접촉자 추적 관리만으로는 전파 속도를 늦추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 모두 방역수칙 준수가 생활화되어야 전파 속도를 지연시키고 감염원을 감소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 무엇보다 일단 우리가 절대 전쟁하지 않고 하는 그냥 그러고 우리가 같이 동행하는 민주가 없다. 민족이 우리나라 다단계 방문 판매업체 리치웨이의 누적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중 17명은 60세 이상입니다. 최영일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건 먼저요. 코로나 치료하려면 혈장 치료제 만들려면 네네. 한번 걸렸다가 나은 분들 네. 이 혈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때 중대본에서 그분들 좀 지원해 주세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지원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본물처럼 지원하고 계신데 네. 바로 한 일주일 전 이번 달 3일까지만 해도 지원자가 12명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완치자의 혈장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일주일 만에 75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계속 늘고 있고요. 최소한 100여 명 정도의 혈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완치자는 1,600명입니다. 네. 이 중에서 이제 뭐 곧 100명 넘을 것 같고요. 이 GC 녹십자와 국립보건연구원이 함께 개발하고 있는데 이 지정병원으로 가셔서 혈장을 채취해야 됩니다. 2번 검사를 하셔야 되거든요. 한 번은 검사, 한 번은 헌혈. 네. 약 500ml의 이제 피를 뽑아야 되고요. 많은 분들이 지원하고 계시니까 조만간 혈장 치료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네. 확진자 현황 좀 보겠습니다. 그래픽 띄워주시고요. 네, 오늘 45명, 그중에 지역 감염이 40명입니다. 40명, 네. 거의 수도권입니다. 모두 거의 수도권입니다. 3, 40명, 50명 나오는 게 네. 그야말로 새로운 일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50명 위아래죠. 지금 네. 계속 꾸준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는 지금 이제 이 소규모 지역 감염이 계속 다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치웨이 관련 네. 발생자들도 지금 100명 넘었습니다. 106명 됐고요. 그 외에도 문제는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소규모 확진자들이 네.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일에 이제 리치웨이에서 네, 다단계 70대 방문 판매 업체에서 관악구에 있었죠. 네, 나온 다음에 100명. 그중에 이제 이 업체가 특히 어르신들이 이거 다단계 많이 하셨나 봐요. 다단계를 어르신들 하지만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지만 네. 이게 하는 데가 방문 판매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그 자리에서 뭐 레크레이션 같은 거 하면서 또 이 주로 업체에서 판매하는 게 찜질기, 그렇겠군요. 네. 이 서리 같은데 찜질기랑 네, 네. 매트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럼 생각을 쓰는 게 앞에서 많은 사람이 활동을 하게 되고 또 밀접 접촉을 해서 시향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게다가 저것이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나온 것처럼 여기 관악구에도 있었고 성남에도 있었고 분당 네. 쪽에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저거를 이 연결 고리로 시작해서 지금 한 116명까지 지금 네. 나왔거든요. 저기서 시작해서 뭐 교회라든가 아니면 뭐 투자해서 콜센터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중국 동포 교회 쉼터 그러니까 또 소규모 교회 쉼터의 중국 동포가 리치웨이 그 무슨 설명회 같은 데 같은 가서 데 갔다가 네. 또 돌아가서 이게 또 거기서 지역 또 감염으로 더 번지는 이런 식으로 겁니다. 해서. 그렇게 네. 해서 나온 게 지금 116명에 이르는 겁니다. 2일 이후 벌써 이렇게 된 겁니다. 탁구장 그게 거기 양천구인가요? 양천구 그렇죠. 탁구장. 네. 거기 갔던 사람이 송파의 대성학원 맞습니다. 급식실의 직원이었는데 이었는데 가족 감염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분, 지금 네. 20대 네. 바로 송파 대성학원에서 이 급식조리사 20대입니다. 네. 확진이 되고 나서 470명의 이 직원과 수강생이 검사를 받았어요. 근데 학원에서는 나오질 않고 다 음성이에요. 그런데 가족에게는 전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가 걸렸는데 네. 이 어머니도 일을 하셨어요. 네. 이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1,200명이 일하고 있던 연구동이 폐쇄가 됐고 1,200명 직원은 재택근무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제 이 아버지도 이 급식조리사의 아버지도 확진이 됐고요. 네. 그 여성분의 남편이죠. 이분은 이제 수원에서 버스 기사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뚝에 조그마한 구멍이 여기저기서 뚫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 들어선 거의 97%가 수도권에서 서울과 수도권에서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구멍이 이제 우리 방역 당국이 정말 힘겹게 막아내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뚫리고 있는 걸 정은경 본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잠복기가 굉장히 4일 정도로 짧고 또 한 환자가 생기고 그 다음 환자가 발병할 때까지 저희가 세대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세대기가 한 3일 정도로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 속도 안에 접촉자를 찾아서 격리시키지 못하면 이미 저희가 확진자를 찾았을 때는 이미 2차 전파, 3차 전파가 일어난 상황에서 환자를 인지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물론 무증상이나 경증이 있기 때문에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인지 속도가 빨라져야 이 추가 전파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위험한 환경을 다녀오시고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신속하게 검사를 좀 받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물론 무증상의 감염도 됩니다. 네, 이 증상. 맞습니다. 하지만 기침하고 고열 났을 때 이제 네네. 감염력이 확 높아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내가 거기 갔다 왔는데 어느 식당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공간 갔다 왔는데 열이 나고 증상이 뭔가 있다. 있다 하면 1시간이라도 빨리 즉시 연락을 해야 검사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즉시 검사 받고요. 네. 확진되면 역학조사에 즉각 응해서 네. 본인의 동선을 솔직하게 다 이야기해야 돼요. 자꾸 네. 또 나오는데 인천 학원 강사 무직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지금 퍼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 지금 정우영 본부장 얘기 중에 세대기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한 명이 감염됐어요. 그 다음 사람이 발병하기까지가 3일 정도 네. 평균입니다. 더 빠를 수도 있고 늦을 네. 수도 있는데 이 사이에 차단하면 거기서 막을 수 있는 거고요. 이 시간을 놓치게 되면 2차 감염, 3차 감염, 그렇습니다. N차 감염 가는 겁니다. 네. 빠른 검사와 빠른 진단 그리고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자, 어제부터는 그리고 이제 저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이런 거 할 때 이른바 QR코드 찍어보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예상은 했지만 쉽지 않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서울 홍대 거리의 한 주점입니다. 정부 지침대로라면 QR코드를 찍어 휴대전화로 이걸 입장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거 없이 온도계로 체온 측정하고 방명록은 적네요. 여긴 노래방입니다. 하나 볼까요? 여기는 콜라텍, 여긴 주로 어르신들 오시는 곳이라 더 위험한데 더 스마트폰으로 어렵습니다. 이렇게 출입 명부 작성한다는 건 혹시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본 거야. 이제 와가지고 아주 못 들었어. 전자식을 하는 거 잘 몰랄 건데 사람들이. 야, 돈 아픈데요. 아직 안 깔았어요? 나중에 큰일이네요. 어려운 이게 전자 출입 명부, 그러니까 누가 들어왔는지를 개인정보는 보호해 주면서 정부가 갖고 있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콜라텍을 가면 예.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뭘 설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일단 이용자가 설치해야 되는 것과 네. 업주분이 설치해야 되는 게 다릅니다. 이용자분들은요, 지금은 네이버에서밖에 안 되는데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의무 도입설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거 있지 않습니까? 저기로 들어가시려면 네이버 어플리케이션을 먼저 이 스마트폰에 설치를 하시고 그 네이버 어플리케이션에서 QR코드를 검색하면 네. 이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15초간 잠깐 유지가 되는 그 전자명부 출입용 그 QR코드를 만들어서 저 찍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업주분들도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 무슨 인식키 같은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네. 이 업주분도 업주분의 스마트폰에 이 전자출입 명부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겁니다. 사장님들도 네, 사장님도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만 있으면 되는 건데 네.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네이버 어플리케이션도 있어야 되고요. 거기서 QR코드라는 걸 검색해서 찾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오기 전에 하는데 저는 그래도 좀 기기에 익숙한 편이니까 네. 한 2, 30초면 되는데 이걸 못 하시는 분들, 네이버에 가입이 안 돼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입구에서부터 조금 번잡스러울 것 같고 벌써 이제 댓글 같은 데는 이제 주로 업주분들이 이건 너무 어렵다라는 불만들도 있는데 하여튼 계도 기간을 30일까지 둬서 30일 이전에는 형사처벌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30일까지는 예. 30일. 아휴, 아직도 꽤 많이 긴 남았는데. 시간이 남아 있고요. 네. 근데 이게 그때까지는 준비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근데 네. 알고 보면 어렵지 않은데 낯선 그런 맞아요. 어떤 장비다 보니까 네. 낯선 환경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렇게 들어가면 시간이 분명히 걸리거든요. 네. 한꺼번에 우르르 못 들어갑니다.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네. 부분이 어쩌면 간접적으로나마 사회적 거리두기에 또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여요. 우리가 지금 룸사롱, 단란주점, 노래방, 헌팅 포차 전부 지금 강제로 막지 않으려고 이런 걸 맞습니다. 도입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업주분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렇지 않고 이게 다 번지면 이제 다 강제로 막고 문 닫아야 하니까 과거로 좀 돌아가는 그렇습니다. 거죠. 사회적 네. 거리두기로. 좀 가급적 좀
빨리빨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만요. 미국은 사망자 수가 아침에 뉴스 보니까 11만 명, 10만 명에서 11만 명을 넘어섰고 넘어섰습니다. 유럽은 그래도 여기저기서 나라 문을 여나 봐요. 조금 완화가 되고요. 네. 이탈리아가 지난 3일부터 생겐 조약에 근거해서 영내 이건 네. 이제 EU 국가들 간입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열었어요. 이미. 아, 그래요? 예. 그런데 프랑스 이제 사람들, 독일 사람들 프랑스, 독일은 15일부터 열겠다는 거예요.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열겠다는 상대국이 거고. 열어야 서로 왔다 갔다 맞습니다.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가 먼저 열었고 다른 네. 나라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열겠다고 하고 있고 7월 1일부터는 역외 네. 그러니까 이 역외에서도 받겠다. 지금 그리스가 관광 수입으로 버티는 나라 아닙니까? 네. 심각합니다. 역외라면 그러니까 아시아 예. 사람도 한국, 받아주겠다는 중국, 거죠? 호주 정도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느 정도 방역이 잡혀가고 있는 나라들로부터는 받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열릴 가능성이 높고요. 네. 6월 내로는 영내, EU 내에서는 모두 다 개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